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신경과 의사 백금석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60세 때보다 지금이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만 따라하면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60세에 처음 겪은 충격적인 기억력 변화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잠깐,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의사만 아는 특별한 루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 덕분에 제가 67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로부터 선생님,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저는 40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특히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있는데도 이분 성함이 뭐였지?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제 기억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선생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치매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저하는 단 3분 운동으로 즉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깐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손가락 운동 3분 후 촬영한 MRI에서 뇌혈류가 무려 20%나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극을 주면 70세, 8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병적인 상태인 건가요? 이걸 구분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는 역행 가능합니다. 뇌 용적의 감소부터 말씀드리면 20세 이후부터 매년 약 0.2%씩 뇌 용적이 감소하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고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마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해마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신경 발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바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과 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 즉 기억 도우미입니다. 이 물질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기억 도우미가 줄어들어서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치매 약도 바로 이 기억 도우미를 늘려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즉 의욕 충전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뭔가 해보고 싶다,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50세가 넘으면 이 의욕 충전기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운동으로 의욕 충전기를 다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뇌혈류량의 감소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이 경직되고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 감소는 즉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단 3분 운동으로 뇌혈류를 20% 증가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중요한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단어가 입에서 맴돌지만 결국 기억해내고 복잡한 작업에서 실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개선 가능합니다. 반면 병적인 상태에서는 최근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작업도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병원 방문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드디어 핵심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처방하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뇌영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대뇌 피질에서 손가락을 조절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이를 호문쿨루스라고 하는데 손가락 영역이 얼굴 전체보다도 큽니다. 따라서 손가락 운동은 대뇌 피질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단 2가지 핵심 운동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주먹 운동.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강하게 주먹을 쥐었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5초간 주먹을 쥐고 5초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황금 손가락 운동. 엄지손가락을 다른 네 손가락과 차례로 맞대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엄지검지, 엄지중지, 엄지약지, 엄지새끼손가락 순서로 30초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이는 전두엽의 운동계획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두 운동만으로도 대뇌 피질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즉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혈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흡법도 함께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흡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의 각성 상태를 조절합니다. 특히 446 호흡법은 심박 변이도를 개선하여 뇌혈류를 최적화시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리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나오도록 하고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후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 뇌파 연구에 따르면 알파파가 증가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억력 테스트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이는 물건 5개를 10초 동안 집중해서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눈을 감고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작업 기억이 활성화됩니다. 3분 완성. 지금까지가 바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3분 기억력 회복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믿기 어려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평생 유지됩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후부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뇌 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피소드 기억 훈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기억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빠뜨리지 말고 써보세요. 단순히 오늘 병원에 갔다가 아니라 오전 10시에 김땡땡 선생님을 만나러 세모병원 3층 신경과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30분을 기다렸고 혈압약을 바꿔서 처방받았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방법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영양학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DHA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중 DHA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또한 EPA는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권장량과 섭취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2-3회, 매일 호두 7-8개 또는 아몬드 20개, 아마씨유 또는 들기름 1스푼 정도가 좋습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런 손상을 방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블루베리를 매일 150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포도 등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색 채소, 당근, 고구마 등 주황색 채소, 녹차, 홍차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차류가 있습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4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마치 하수구를 뚫어주는 세제처럼 이 영양소들이 혈관 속 나쁜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위험한 사실은 혈관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이 쌓이면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음식만 잘 드시면 해결됩니다. 현미, 콩, 돼지고기 혈관 청소부 1호, 닭가슴살, 바나나 혈관 청소부 2호, 조개, 우유, 치즈 혈관 청소부 3호, 시금치, 콩나물 혈관 청소부 4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 두세 가지만 자주 드셔도 뇌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는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2%만 탈수되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위험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려서 뇌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류는 피하세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해마를 손상시켜서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BDNF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빠른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BDNF 분비가 촉진되어 뇌가 젊어집니다. 여기 희망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잃는다 원칙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합니다.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새로운 언어 배우기. 우쿨렐라는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 배우기.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법 익히기. 가족에게 스마트폰 새 기능 배우기.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100배 효과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기억 변화는 새로운 이름이나 정보를 기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복잡한 작업에서 실수가 늘어나며 멀티태스킹 능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입에서 맴돌지만 결국 기억해내며 안경이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정도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안심하세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힌트를 주면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최근 6개월 내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익숙했던 요리를 만들지 못하거나 돈 계산이나 가계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현재 날짜, 요일, 계절을 잘못 인식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고 화장실 위치를 못 찾는 시공간 진압력 장애도 위험신호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대화가 어렵거나 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능력의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의심이나 피해망상, 무관심하거나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기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 치료제들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치매로 진단되더라도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해 증상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약속드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억력 관리법을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67세인 제가 60세 때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비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기상 후 물 한 잔과 함께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고 10분간 명상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손가락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주요 뉴스 3개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료 중에는 환자분들의 이름과 증상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환자분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고 증상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며 진료 후 5분 정도 그날 본 환자들을 복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병원 계단을 이용해서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폐기능과 뇌혈류가 개선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30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일기를 3줄 씁니다. 제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월 1회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손자들과 함께 새로운 게임을 배우며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로 자연 속에서 운동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60세 이후부터 환자분들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67세인 지금이 60세 때보다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꿔서 새로운 기능들을 익혔는데 이것이 뇌에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67세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67세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력 향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시 효과를 위해서는 손가락 운동, 4-4-6 호흡법, 작업 기억 훈련을, 장기 효과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영양 관리로는 오메가3, 항산화 물질, 그리고 일상생활 지장이나 시공간 감각 저하 시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